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신우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은 그녀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언니, 들어와. 그녀의 비명소리가 집 안을 울렸지만 나는 이미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하던 생일 선물이야? 아버님의 생일 파티였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시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그 파티는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여야 했다. 하지만 나는 늦었다. 지하철이 고장나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무책임한 약속 때문에. 그는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라고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우이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다. 언니가 왜 이제 와? 아빠 생일인데 이게 무슨 예의야? 우리 가족 망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민지 씨,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남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남편, 준호는 이미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교통이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교통. 그게 변명. 언니는 항상 이렇게 무책임해. 오빠랑 결혼한 후로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녀의 말은 독침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동조했다.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민지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악으로 보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나는 이 집안의 되부인이었다. 파티는 그렇게 어색하게 흘러갔다. 지은이는 계속 나를 헐뜯었고 준호는 그녀의 편을 들었다. 민지,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신경. 내가 이 집안에 바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았고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을 도왔는데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밤 모든 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의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지은이의 말투, 준호의 늦은 귀가, 시어머니의 은근한 비아냥. 화면에 뜬 메시지, 지은이에게 보낸 준호의 글, 오늘도 민지 때문에 피곤해. 너랑 있으면 쉬넥 사진은. 그들의 포옹.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신우이와 남편. 피로 묶인 가족 사이에서 피보다 끈끈한 욕망이 싹튼 그 관계.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나의 삶을 빼앗는 범죄였다. 첫 번째 대응은 은밀했다. 나는 지은이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언니. 여기 왜 왔어? 그녀의 놀란 얼굴이 재미있었다. 나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생일 선물 갚으려고 그 커피 속에 든 건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증거였다. USB 드라이브. 준호와의 채팅 로그, 사진, 심지어 호텔 예약 내역.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이제 내 차례. 하지만 지은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반격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다. 언니가 미쳤어. 갑자기 이런 걸 시어머니는 즉시 나를 불러 세웠다. 민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을 파괴하려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파괴. 이미 파괴된 가족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도 알았다.
준호의 바람기, 지은이의 야심. 하지만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준호는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민지. 실수였어, 실수. 나는 웃었다. 실수라면 왜 2년이나 지속됐을까? 그는 당황했다. 누가? 지은이가 말했어. 아니, 나는 더 큰 카드를 꺼냈다. 그의 회사 상사에게 보낸 익명 이메일, 준호의 불륜 증거, 그리고 그의 직장 내 부정. 그는 프로젝트를 훔쳐 상사에게 바쳤고 그 덕에 승진했다. 이제 내가 늦은 파티의 피해자가 돼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대응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은이는 먼저 무너졌다. 그녀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USB의 내용이 유출된 거였다. 마케팅 팀장 딸, 상사와 불륜, 뉴스가 퍼지자 그녀는 해고됐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지켰다. 어머님, 이제 이해하시죠?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준호는 필사적이었다. 민지, 용서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다시.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은 후에 그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 분할.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후였다. 어떻게? 그는 물었다. 내가 가르쳐줬어. 배신의 기술을. 복수의 여정은 길었다. 서울의 겨울거리를 걸으며 나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아픔은 내 상처의 대가였다. 지은이는 자살 시도를 했고 준호는 직장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용서했다. 민지야, 내가 옳았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나 없이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이혼 후 첫 겨울,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일 때마다 그날 밤의 파티가 떠올랐다. 지은이의 웃음소리, 준호의 무관심한 시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그 모든 게 내 안에 독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디렉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은이가 일하던 그 회사였다. 그녀를 대신한 자리. 지은이는 변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언니. 아니, 민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미안. 그게 내 복수야. 그녀는 따라오며 울었다. 오빠랑. 그건 실수였어. 엄마가 강요했어? 집안 사업 때문에. 사업. 시아버님의 건설회사, 준호와 지은이가 그걸 물려받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거였다. 내가 결혼으로 우리 집안을 안정시킬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해서. 강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결혼 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들어간 후 나는 변했다. 시어머니의 요구, 지은이의 질투, 준호의 무심. 그 모든 게 나를 단련시켰다. 그래, 내가 강해졌어. 내 덕분에 나는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내가 약해진 차례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고 복수의 세부 계획. 첫째, 지은이의 명예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기. 그녀의 소셜미디어의 가짜 계정으로 증거를 퍼뜨렸다. 신우이의 비밀, 가족 파탄의 주범, 댓글은 쏟아졌다.
저런 년이 왜 아직 살아? 그녀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둘째, 준호의 재기 맞기. 그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내가 그의 이력서를 조작했다. 부정행위 이력, 면접관들은 그를 피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내가 한 짓, 알았어. 하지만 용서해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어머님, 당신이 나를 압박할 때 생각 안 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준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이야. 지은이도. 그녀는 외로웠어. 외로움. 그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나도 외로웠다. 결혼 후 친구들을 잃고 가족과 멀어졌다. 외로움은 핑계예요. 대신은 선택이죠. 나는 일어났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가족을 잃는 맛. 그날 밤 나는 준호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지,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기회. 내가 내 인생을 망친 후에 그는 울었다.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사랑이었다면 왜 지은이를 선택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백했다. 아빠 사업 때문에. 지은이가 유혹했어. 내가 약했어. 약함. 그게 그의 변명이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대신 서명해. 이혼 합의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이제 자유야, 준호 씨.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이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강박성 불안 의사가 말했다. 나는 병문안 갔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 내가 시작했잖아.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내가 늦은 게 아니야. 오빠가 나랑.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파티 당일 준호는 지은이와 함께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시아버님의 장례식 소식이 들려왔다. 심장마비. 시어머니의 병이 악화된 탓이었다. 민지야, 와줄래? 그녀의 전화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갔다. 장례식장,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다. 지은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준호는 빈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걸 준호가 다가와 속삭였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시작했어.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전 부인,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민지야, 그만해. 아빠가 당신을 가족으로 여겼어. 가족.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가족이라면 왜 나를 짓밟았어요? 장례 후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났다. 그녀는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아빠가 당신에게 사업 일부를 남겼어. 건설회사 지분 10%. 그게 내 복수의 열매였다. 왜? 나는 물었다. 아빠가 후회했어? 당신을 소홀히 한 걸 후회. 너무 늦었다. 나는 지분을 팔았다. 돈으로 나는 내 회사를 차렸다. 리벤지 마케팅. 아이러니한 이름. 고객들은 몰랐다.
하지만 내 첫 클라이언트는 시댁의 경쟁사였다. 그들은 준호의 회사를 무너뜨렸다. 파산. 준호는 거리로 나앉았다. 지은이는 퇴원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민지 씨, 도와줘. 나 임신했어, 임신. 준호의 아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축하해. 내 복수의 결과지.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아니야. 오빠가. 강제로 강제. 그 단어가 내 분노를 재점화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 준호의 목소리. 내가 원했잖아, 지은아. 나는 그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준호는 체포됐다. 강제 성범죄 혐의. 뉴스가 터졌다. 재벌 2세, 가족 내 성추행의 시댁은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이번엔 회복되지 않았다. 내 복수는 논리적이었다. 법대로, 증거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 파티, 칼을 쥔 내 손 위의 정의야. 나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준호의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는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괴물이었죠. 내 증언은 날카로웠다.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공감의 눈빛. 준호는 유죄. 5년형.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홀로.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 민지 씨,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 복수는 끝나지 않아. 음았다. 끝나지 않았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였다. 내 회사는 성장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몰려들었다. 리벤지 마케팅? 신선하네.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내 사무실 벽에는 그 파티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찢어진 채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를 안고. 이름은 민준이야. 당신 이름에서 따왔어. 아이의 눈은 나를 닮아 있었다. 왜? 나는 물었다. 당신이 나를 구했으니까 구했다. 그녀의 말은 비틀렸다. 준호가 감옥에 간 후 나는 깨달았어. 당신의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자유. 그 단어가 이상했다.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그녀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파티, 내가 소란을 피운 이유. 오빠가 당신을 버리려 했어? 이혼을 추진하려고 버림. 그 사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왜 나한테 안 말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어. 엄마가 나를 이용했어. 시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지은이를 조종했다. 사업을 위해 준호를 지은이에게 바쳤다. 가족을 지키려면 시어머니의 말, 나는 분노했다. 그럼 내가 왜 동조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이제 끝내자. 끝. 내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시어머니를 만났다. 병실에서. 민지야, 나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님, 당신의 유언이 뭐예요? 그녀는 손을 잡았다. 용서. 해줘. 나는 잡은 손을 뿌리쳤다. 용서는 거래예요. 당신의 사업 지분 다 넘기세요. 그녀는 서명했다. 마지막 유산. 회사 전체. 나는 시댁을 인수했다. 직원들은 놀랐다. 전 부인님이 나는 CEO가 됐다. 준호의 옛자리. 이제 리브랜딩 유 패밀리. 준호의 감옥 편지. 민지,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사랑했어. 사랑. 또 그 단어.
나는 불태웠다. 지은이는 내 비서가 됐다. 도와줄게. 속죄로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길었다. 내 새 연인이 나타났다. 태민. 회사 동료. 민지 씨, 당신 강해. 이 그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너도 배신할 거야. 그는 웃었다. 아니. 증명할게. 복수의 여파. 나는 피곤했다. 밤에 울었다.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장례. 이번엔 내가 주도했다. 가족의 끝, 내 연설. 지은이의 아이, 민준이가 웃었다. 엄마, 그는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무언가 녹았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한강변에서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산책했다. 지은이는 이제 내 파트너였다. 민지 누나, 고마워.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냈다. 하지만 준호의 출소 소식이 왔다. 3년 만에 석방. 조기 출소. 그는 나를 찾아왔다. 야윈 얼굴. 민지. 변했네. 나는 사무실에서 그를 마주쳤다. 내가 만든 거야.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새 삶을 주면 새 삶. 웃기게 들렸다. 내 삶은 끝났어. 내게서 멀어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민과의 데이트 중 그는 나타났다. 민지, 그 새끼랑. 나만큼 사랑 못해. 그의 말은 광기 어린. 태민이 막아서자 싸움이 벌어졌다. 준호의 주먹이 태민의 코를 부쉈다. 이 새끼. 경찰이 왔다. 준호는 다시 잡혔다. 폭행죄. 이제 영원히 갇혀. 나는 속삭였다. 태민은 병원에서 말했다. 민지 씨, 무서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자유로워. 지은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 누나, 나 캐나다로 갈게. 새로 시작. 나는 막았다. 가지마. 같이 하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왜? 내가. 가족이니까. 그 단어를 내뱉은 순간 나는 놀랐다. 가족. 배신의 상처가 아물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키웠다. 리벤지에서 리빌드로. 시어머니의 무덤 앞 나는 꽃을 놓았다. 이제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용서의 속삭임. 준호의 최후 재판. 나는 증언했다. 그는 변화할 수 없어요. 판결, 추가 2년. 그의 눈빛은 텅 비었다. 내 삶은 안정됐다. 태민과의 결혼. 민지, 내 과거 다 알아. 그래도 사랑해. 그의 반지가 빛났다. 하지만 복수의 잔재. 밤에 칼꿈시 끝났어. 나는 중얼거렸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3년 전 그 파티의 밤처럼. 나는 태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지은이와 민준이가 참석했다. 누나, 행복해 보여. 지은이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마지막. 민지, 내가 이겼어. 나 죽을게. 자살.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는 살았다. 정신병원으로. 영원한 감옥. 나는 생각했다. 내 회사는 상장됐다. 억만장자. 언론이 썼다. 배신의 여신, 복수의 성공담.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끝. 이제 용서의 시대. 민준이가 자랐다. 엄마, 왜 울어? 그는 물었다. 나는 안았다. 기쁨의 눈물이야. 지은이는 결혼했다. 누나 덕분이야. 그녀의 남편은 착했다. 태민과의 밤. 민지, 내 강함이 사랑스러워.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과거는 희미해졌다. 그 파티, 늦은 나의 대응. 칼은 사라졌다. 대신 평화. 하지만 가끔 바람 소리에 들려. 이게 정의야. 나는 웃었다. 그래. 내 정의. 끝.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대신의 교훈으로 더 강하게.